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하 개념 설명입니다. 집합과 원소, 집합의 정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애매모호한 건 안 되고 분명해야지 그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분명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돼요. 그러나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모임, 그 많이 나간다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집합이 안 되는 것들은 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뭐 키 큰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기준이 분명하니까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합에서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말해요. 우리가 수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원소는 수문자로 말해요. 알파벳 수문자. A는 집합 대문자 A에 속한다고 하면 기호로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하고,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원소다.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호로는 원소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 보면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지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원소와 집합은 삼지창. 예를 들어서 10의 양의 약수 이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할 때, 약수예요, 약수. 집합 A의 10의 약수들 1, 10, 2, 5, 이게 집합 A의 원수들이에요. 1, 2, 5, 10은 집합 A의 원수이므로 원소 A는 집합 A의 원수이다. 2는 A 집합의 원소이다. 5는 A 집합의 원소이다. 10은 A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3,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지창일 때는 집합과 집합일 때였는데, 집합일 때는 중괄호를 반드시 쳐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ABC로 나타내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ABC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삼지창을 쓴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집합의 표현이에요. 집합의 표현은 약 앞자만 이렇게 따서 원, 조, 벤이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수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얘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10보다 작은 짝수의 자연수 집합 A를 나타내는 방법,
원소나이법으로는 중괄호 치고 2, 4, 6,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여기 조건제시법, 집합 A는 조건제시법의 그 형식이 있는데, 이거 X, 이를 바라고 읽어. X바. X는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여기 지금 짝수인 자연수가 원소들의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이에요. 그걸 말해주면 돼요. X, 중괄호 열고 X바 X는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집합을 나타낼 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안 해요.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아요. 다음에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원소 중 일부를 생략하고 생략함을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해요. 다음에 개념 3,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먼저 유한집합. 개수가 이렇게 유한계인 거 정해져 있어요. 또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끝이 없어요. 그 원소가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뭐 유계 약수,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집합. 원소가 무한계인 거. 뭐 3의 배수. 3의 배수는 끝도 없잖아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울이는 이유 동그랑땡을 써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랑땡을 써요. 또 우리가 공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중괄호, 우리가 아까 집합 표현할 때 중괄호 했는데, 이렇게 중괄호 표현할 때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중괄호 열고 x바 x는 4 미만의 자연수다. 그건 조건제시법이죠. 얘는 4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이 돼요. 얘는 유한집합이 되죠. 다음에 중괄호 열고 x바 x는 정수이다. 정수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다.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A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M 가로 열고 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개수가 몇 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N 가로 열고 공집합 가로 닫고는, 공집합이라는 뭐예요?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인 거예요. 그런데 집합, 공집합하고 중괄호 안에 있는 공집합, 또 중괄호 안에 있는 0, 원소의 개수는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같지가 않아요. 얘는 원소의 개수, 지금 공집합의 개수를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인 거예요. 그러나 얘는 이렇게 중괄호가 쳐 있으면 집합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소는 공집합 한 개가 있다. 네, n이 있고 가로치고 중괄호 안에 0이 있으면 얘도 원소가 0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이 차이점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한다. 공집합도 NA는 앞에서 말했듯이 얘는 집합의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다. 부분집합, 집합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지금 B집합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A집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지창으로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는 항상 이 이지창을 쓴다. 여기에 집합은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는 기호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지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돼요. 아니다. 세집합 A집합은 중괄호 열고 1, 2예요. B집합은 1, 2, 3, C집합은 1, 2, 3, 2, 3이에요.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면 여기에 2하고 1, 2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집합 A는 C의 부분집합이 안 돼요. 1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그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집합 A 원소 개수 부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A집합의 원소 개수가 B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항상 또 집합이 A집합이 B집합의 원소의 부분집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개수기 때문에 얘 B가 위에 걸 보면 뭐예요? B가 1, 2, 3 3개 있고 A가 2개 있어요. 만약 A가 C라고 생각해봐요. C 얘 2개. 그럼 C집합이 부분집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C집합이 여기에 만약에 2, 4가 있다고 해봐요. 2, 4 원소의 개수는 2개지만 개수로는 B집합이 하나 많아서 크거나 같지만 이 C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은 되지 않아요.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 세배 집합 ABC에 대하여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다음에 공집합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집합 A는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집합이 C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우리가 집합 A가 1, 2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는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집합이 하나 있는 거니까요. 공집합. 그래서 1개.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집합 A, 집합 E 이렇게 2개가 있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1, 2 중괄호.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동그랑땡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다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집합 A와 집합 B가 같으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집합 A는 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집합 A 원수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A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속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 5,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A 집합은 B 집합은 서로 같다 라고 한다. 이고가 중요해요. 뭐뭐 이고. 그때는 A, B가 같은 거예요.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기호는 A, B, A는 B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집합 A가 집합 B가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닐 때는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해요. 집합 A는 마이너스 1과 1, 집합 B는 중괄호 열고 x바 x 제곱은 1이다. 이 제곱이 반대로 가면 뿔마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이 나와요.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은 완전히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A, B는 같은 거지만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완전히 A 안에 있으면 얘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에다가 진 부분집합은 2를 빼주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빼기 2란 거. 왜냐면 자기 자신을 빼준 거예요. 그게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 집합은 B 집합이 같다가 아닐 때 집합 A, B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인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나 같다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집합 중괄호 열고 0과 1의 중괄호 닫고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과 원소가 하나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진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은 얘가 자기 자신 포함되지만 진부분집합은 포함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가 원소 A1, A2, A3 땡땡땡 AN이 있어요. 그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게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 있다고 해요. 그럼 3개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구하려면 2의 세제곱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원소의 개수. 집합 A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 하나 빼는 거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K, 이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2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원소 그 개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 빼기 1에서 2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집합 A 특정한 원소 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얘도 특정한 원소 그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개수만 그걸 빼주면 돼요. 2n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그 개수. 그래서 집합 1, 2, 3에 대하여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이고요.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준 거예요. 여기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다음에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원소 중에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L개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원소의 전체 개수에다가 반드시 포함해야 될 원소의 개수를 빼고 또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걸 빼야 돼요. 2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개수, 그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개수 이렇게 빼주면 돼요.